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먼저 CM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CNB 방송에 출연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오늘 뜻깊은 귀한 가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송 대본을 네네네. 봤는데 그 대표님 성함이 강호동 네네네. 예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게 본명이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마케팅 일환으로 네네. 예명을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본명 맞습니다. 예, 본명 맞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원래 따로 이제 있었는데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인 좋아하시는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스님 한 분께서 3년 전에 이름을 한번 개명해보면 어떻겠냐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가감하게 바꿨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이제 바꾸러 법원을 갔지 않습니까, 사회자님? 그래서 네. 법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름을 꼭 굳이 바꾸겠느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바꾸겠다고 그래서 대부분 이름을 바꾸면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바꾸고 나서 컴플렉스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힘이 또 이 힘에 대한 그런 이름에 대한 또 길할까요? 좋은 걸로 좀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온라인 마케팅 회사는 전략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전문한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마케팅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어떤 기업이나 어떤 매장의 오너분들이 항상 늘 고민하시는 어젠다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발빠르게 빨리 알릴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요. 네, 어떻게 하면 발빠르게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가 아닌 그러니까 광고 홍보가 아닌 입소문 자연스럽게 소비자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광고를 저희가 지향을 해서 발빠르게 빨리 대처해 드릴 수 있는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떻게 또 마케팅 업체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정말 놀라웠던 게 제가 뭐냐면 사회자님 질문에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스펙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홍보였거든요. 예, 정말 열정적으로 손님들 앞에 그때 제가 그 충장로 런던약국 사거리에서 미친 듯이 홍보를 했거든요. 예, 정말 사람들의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단지 그때는 이런 SNS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과 한 7, 8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전단지 명함 어떤 홍보를 안 해본 게 없었어요. 하루에 막 2, 3천 장씩 5천 장씩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 오면 우산 쓰고 가고요. 눈 오면 장갑 끼고 그래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쯤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연결된 하나의 그 미래는 연결된 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결된 점이 제가 결국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광주에서 제대로 된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었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순간순간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게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사업 또는 이렇게 고객 홍보, 뭐 마케팅 이런 업무들을 주로 쭉 해오신 것 같아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네네. 혹시 이제 그 세계민주 체인점 이후에도 뭐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네네.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저는 그분을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어떤 한 병원 원장님께서 그런 저의 스펙과 저의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저의 열정과 저의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분명히 뽑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했었고요. 그때도 제가 그것도 마케팅이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마케팅이었고 그게 또 이어져서 결국은 제가 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창업을 했는데 제가 그 충장로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예. 네.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서 장사가 사실 매출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매출이 정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바이럴,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거를 접하고 나서
네, 바이럴이 바이러스하고 이 오럴의 이 합성어거든요. 신조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소비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어느 마케팅 일환이거든요. 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지금은 W2M이라고 합니다. 웹에서 모바일로 가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런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장에서 저는 그걸 느낀 거였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마케팅을 집중을 했고, 전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저의 그 고생한, 거기가 이제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네, 거기는 그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쟁력은 전 반드시 있었거든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웹이라는 모바일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을 그냥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분들을 오게 하고 저는 만족시킬 능력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매스 마케팅은 이미 지난 거였어요. 구태의연한 방식이었고요. 현수막 전단지 이런 건 다 구태의연한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전 늘 어리석어요. 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게 다 책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삶이었거든요. 예, 온전히 다 책이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많은 거를 제가 그 선간지명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케어 능력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더 상기업이 결국은 잘 됐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고생하셨던 늘 치료비와 늘 그 어렸을 때 가난했던 저희 어머니 설거지와 늘 그 청소를 늘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하셨던 저희 어머님의 모든 거를 제가 지금은 호강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또 그 별도로 해버드림 또 허버드림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허버드림입니다. 예, 그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광주 이 지역 호남 지역에 되게 이런 재능 기부라는 게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많은 그 뭐 김제동 토크 콘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적인 것들을 되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재능 기부를 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호남 지역에는 그런 단체가 사실 많이 소외돼 있고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좀 없으셨다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저희가 디자인 컨설팅 업체 송승환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이 지역 중고대학교 이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는 매개체 역할, 그런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 사회의 초년생들에게 어떤 네. 열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네네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네. 대표님은 그 대한민국 한 1% 정도 환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혈우병 네. 사실 좀 생소한 네네. 질병 이름이긴 한데 혈우병을 좀 앓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또 그 혈우병 재단에서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네네네.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혈우병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교과서적인 것만 아실 거예요. 혈우병은 일단 저의 변명은 중증 8인자 부종 만성 혈우병 환자고요. 혈우병은 아직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임상 상태를 거치고 있는데 빨리 치료약이 빨리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혈우 환우들은 이게 또 희한한 게 여성분들은 없으세요. 예, 혈우병 환자는 남성분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보인자이신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끔 요즘은 이제 돌연변이로 여성 혈우병 환자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 저희 혈우병 환자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제 저는 힘든 거는 일단 1% 혈우병 환자거든요, 제가. 근데 일단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인젝션, 그러니까 주사를 제가 스스로 자가요법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혈관을 놓기 때문에 제가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직접 혈관에 주사를 놓는데 많이 혈관이 요즘 잘 팔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발등에 지금 주사를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 3일에 한 번꼴로 제가 맞아야만 제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좋은 솔루션도 제안도 해드릴 수 있고 제가 재능 기부, 허버드림 하고 있는 재능 기부에 대해서 열정적인 강연을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늘 지속적으로 주사를 제가 그
방송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에서나 화장실에도 예전에 화장실에도 주사를 맞은 적도 있었고요. 빨리 신속하게 주사를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혈병 사실 이제 한번 피가 나면 그 혈액 응고인자가 이제 부족하거나 없어서 이게 응고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질환으로 네, 뭐 맞습니다. 시청자분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언제부터 이런 그 대표님이 혈우병을 앓고 계신 걸 알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혈우병을 좀 겪으면서 어떤 생활을 좀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부탁 좀 드릴게요. 에피소드요? 네. 에피소드는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신문이나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네. 너무 많이 넘겼고요. 제 꿈은 제가 늘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꿈은 20살 때까지만 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예. 혈우병이 처음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게 몇 살 때였죠? 그때가 아마 7살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단칸방에서 이제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호르몬이랑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적시더래요. 예, 물이 척척하더래요. 새벽에 그래갖고 깼는데 아이가 코피가 예, 코피가 줄줄 났던 거죠. 저는 이제 피가 이렇게 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막을 이렇게 피를 혈소판이 없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깨니까 물이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이미 피바다가 돼 있었던 거예요, 방바닥에. 예, 그래서 뭐 이불 베개면 뭐 온 이렇게 방바닥에 피가 있으니까 놀래서 긴급하게 전대병원 네. 응급실 가서 긴급 수혈하고 겨우 살아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혈우병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네. 상황이었네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을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때마다 그러면 응급실로 이렇게 급하게 수송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격도 이렇게 늘 주위에서 왕따였고요. 제가 혈우병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저를 다 배척을 했어요. 저 아이랑은 절대 놀지 마. 왜냐하면 다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저 아이랑 놀면 항상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어렸을 때 얼마 구슬도 하고 싶고 딱지치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어요. 혹시라도 다치거나 상처가 생기면 네, 그러면 엄마들이 저를 다 데리고 갔어요. 쟤랑 한 번만 놀면 큰일 나, 알아서 해. 그래서 항상 저는 늘 소외됐었고, 그래서 제가 늘 왕따였었고, 그래서 성격도 내성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늘 편한 게 병원이었어요. 병원 간호사님들하고 누나들하고 놀러 다녔었고, 그 병원 간호사 누나들은 저한테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맨날 누나들 그 대기실에서 같이 놀고 같이 누나들과 맛있는 거 먹었던, 그러니까 병원이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그 어린 유소년기나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면 겪지 못하시고 오히려 병원에서 생활했던 그런 경험들이 네. 오히려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게 추억이, 더 많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좀 불우한 환경에서 좀 생활을 하셨고 또 이렇게 혈우병이라고 하는 또 희귀질환도 겪으시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듣기로는 뭐 구두 닦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방 보조, 네, 또 뭐 등등요. 웨이터 네. 등등 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네네. 해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또 울컥하네요. 네, 천천히 예,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치료를 어렸을 때 제때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 그 어머니를 제가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무작정 돈을 벌려고 서울로 갔어요. 네. 서울로 갔는데 단돈 그때 5만 원 들고 갔거든요.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갔는데 그 아이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죠? 뭐 사무직을 한다든지 뭐 어디 식당 일한다든지, 왜냐면 미성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던 중에 제가 노숙자가 됐어요. 예. 혹시 사회자님 신문지 TV나 영화에 보면 신문지 덮고 노숙자를 찾잖아요. 근데 그게 컨셉이 아니라 정말 따뜻합니다. 예, 정말 따뜻해요. 신문지가 저는 신문지 덮고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게 그때가 새벽 6시전 같았을 거예요. 한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네. 일어났는데 저기 이렇게 한 5-6분 정도 그 식용유통 있잖아요. 네. 식용유통에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이. 예, 노숙자 네네. 추우니까. 네네. 근데 저는 정말 그 추운데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30분 동안 있었나요? 정말 멍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어리부리 정신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내 미래가 저런 예, 예, 모습이다. 예. 네. 그걸 봤어요, 저는. 예,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놀란 거죠. 내가 정신없이 그렇게 어리버리 살면 박스,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던 거거든요. 박스를 폐지 줍는다든지 노숙자 생활을 저는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그 이후로 박차고요. 박차고 미친 듯이 정말 남들 쉴 때 꼭 주말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놀러 갈 때 저는 책을 봤어요. 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늘 책을 봤었고 그 책을 통해서 제 삶이 멘토가 없잖아요. 사실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멘토를 제가 삼으려고 수많은 책, 아마 제가 책을 아마 한 2,000권은 봤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책을 봤었고 그런 가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수많은 멘토를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수많은 위인과 그런 훌륭한 사람들 지금 사회자님도 계시지만 훌륭한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정말 일을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종잣돈을 마련하게 됐었습니다.